지금 당장 베개 옆을 확인하세요. 귀신이랑 같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운풍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 잠을 자도 피곤한지, 왜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인지, 왜 자꾸 악몽을 꾸시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침대 머리맡, 베개 옆에 두신 물건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밤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들기가 힘드시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 3시에 번쩍 눈이 떠지시죠? 가위에 눌리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무섭고 답답하셨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풍수를 40년 가까이 해오면서 수천 명의 집을 봐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원인 모를 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 돈이 자꾸 새는 분들, 이분들 침실을 보면요. 열의 9은 머리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의 9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을 잘 때 우리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눈도 감고 있고, 귀도 둔해지고,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잠잘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잠은 작은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는 동안에는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머리맡에 나쁜 기운을 가진 물건이 있으면 그 기운이 뇌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싫은 건 피하고, 나쁜 건 멀리하고, 그런데 잠잘 때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맡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50대 후반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3년째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대요.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데 꿈에서 누가 자꾸 목을 조른대요.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병원을 다 다녀봐도 이상이 없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남편분은 그냥 예민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 이분이 정말 미칠 것 같으셨대요. 제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침실 사진을요.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맡에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곰돌이 인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인형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딸이 시집 가면서 놓고 간 건데 3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형을 치운 지 일주일 만에요. 이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처음으로 꿈을 안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형이라는 게요. 사람 형상을 본뜬 물건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그릇이요. 옛날부터 모든 문화권에서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눈이 달린 인형은요. 그 눈을 통해서 기운이 드나듭니다. 자는 동안에요. 그 인형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형은 영혼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특히 오래된 인형, 중고로 산 인형, 누가 선물한 인형, 이런 것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어떤 기운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침실에서 치우시고요. 거실도 안 됩니다.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버리실 때도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흰 천으로 싸서 눈을 가려서 버리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네, 가족 사진이요? 이게 왜 안 좋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실이라는 공간은요, 음의 공간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어둡고 고요하고 정적인 기운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음의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 사람의 사진을 걸어두면요.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그 양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음의 공간에 양의 기운이 충돌하면 기의 흐름이 엉킵니다. 잠을 자면서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특히 머리맡에 사진을 두시면요. 그 사진에 찍힌 사람과 기운이 연결됩니다. 자면서 그 사람한테 기운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기운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만약에 사진에 찍힌 분이 아프시면요. 그 아픈 기운이 넘어옵니다. 만약에 그분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면요. 그 힘든 기운이 넘어옵니다.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 중에요. 시어머니 사진을 머리맡에 두신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사진이요. 영정 사진은 아니고 생전에 찍으신 사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사진을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매일 밤 인사를 드렸대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고요. 효심해서 그러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그 뒤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셨대요. 만성 피로에, 소화장애에, 우울증까지 오셨대요. 제가 사진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대신 거실에 모시라고요. 환한 곳에, 산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모시라고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훨씬 나아지셨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사진을 침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을 모시고 싶으신 마음은 압니다. 효도하고 싶으신 마음 압니다. 그런데 침실은 안 됩니다. 거실에 모시십시오. 밝은 곳에 모시십시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살아계신 가족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 사진, 손주분 사진, 정두고 싶으시면 거실에 두십시오. 침실 머리맡은 비워두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약봉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혹시 머리맡에 약 두고 주무시는 분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종합 비타민까지 침대 옆 협탁에 쫙 늘어놓고 주무시는 분 많으십니다. 이게요,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병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요. 잠잘 때마다 그 병의 기운을 흡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본인한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을 머리맡에 두는 건요. 평생 아프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요. 안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서랍 안에 넣으시든지, 화장대 안에 넣으시든지, 눈에 안 보이게 치워두십시오. 드실 때만 꺼내서 드시고, 바로 치우십시오. 스마트폰은요. 더 심각합니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24시간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가요. 머리맡에 있으면 자는 동안 내내 뇌를 공격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건 풍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봐도요. 스마트폰은 아주 강한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요. 침실은 수기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물의 기운이요. 차분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여기에 강한 화기를 가진 물건을 두면요. 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스마트폰은요. 침실 밖에 두고 주무십시오. 정 안 되시면 최소한 머리에서 1m 이상 떨어뜨려 두십시오.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고요. 충전하면서 주무시는 것도 안 됩니다. 충전할 때 전자파가 더 강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형입니다. 특히 눈 달린 인형은 절대 안 됩니다. 영혼이 깃들 수 있습니다. 당장 치우십시오. 둘째, 가족 사진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 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거실로 옮기십시오. 셋째, 약봉지와 스마트폰입니다. 약은 서랍 안에 넣으시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맡에 뭘 둬야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두는 게 최고입니다. 비워두십시오. 머리맡은 비울수록 좋습니다. 비워야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못 들어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정 뭔가를 두고 싶으시다면요. 허전해서 못 참겠다 하시면요. 딱 두 가지만 허락합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천일염이요. 흰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서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릇 크기는요. 밥그릇 정도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 양은요.
그릇에 3분의 2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꽉 채우지 마시고요. 3분의 2 정도요. 뚜껑은 덮지 마십시오. 열어두셔야 합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뚜껑을 덮으면 기능을 못합니다. 이 소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십시오. 절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에 녹여서 버리십시오. 하수구에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버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쁜 기운은 다 흘러가거라. 이렇게요. 그리고 새 소금을 담으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맛소금은 안 됩니다. 꽃소금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온 소금이요. 바다의 정화 에너지가 담긴 소금이요.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 사시면 됩니다.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둘째, 수면등입니다. 은은한 수면등 하나는 괜찮습니다. 단,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 따뜻한 색이어야 합니다. 파란색이나 흰색빛은 안 됩니다. LED보다는 백열등 느낌이 좋습니다. 요즘 촛불 모양 수면등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요.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인형 치우시고, 사진 옮기시고, 약 서랍에 넣으시고, 폰 멀리 두시고, 그게 끝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요. 일주일 안에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보신 겁니다. 우연히 이 영상이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해서 뜬 겁니다. 하늘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시는 분들, 댓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오늘 나쁜 기운을 비웠다. 이렇게요. 쓰시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우주에 선포됩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꼭 써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제가 올리는 개운 비방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오늘 밤부터 깊은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운풍수였습니다.